감사합니다.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강의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인가요? 1시간 10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오늘 여기 품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갖고, 품종에 대한 걸로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6월 30일자로 국립산림과학원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경자원연구과에서 34년 근무를 했어요. 34년 근무하고 포도 연구는 한 25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갖고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2사람밖에 없는 박사, 포도 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업진흥원 임업지식정보지식단에서 상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라든가 유실수에 관한 전반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더 기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0월 12일자 신문인데요. 우리나라 IR대 기후지역 얼마나 넓어질까 하고 기사가 난 건데요. 2070년이 되면은 서귀포 지금 기온이 이제 평양 기온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김치, 미역, 명태, 쌀, 지금 사과, 배, 감 이런 것들은 다 감소되고, 증가하는 것들이 감귤이라든가 망고, 파파야, 윤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일도요. 그 다음에 고기로서는 이제 고등어, 난대성 어류들이 이제 밥상에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80년대 재배지하고 지금 2010년대 재배지가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한라봉이 제주도에서 김제까지, 율곡 같은 게 파주까지, 복숭아가 청도에서 파주까지 이렇게 재배지가 옮겨가고 있고, 보성 녹차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고성까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나무가 영동지방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중부지방 이북으로 갈수록 지금 내한성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에 포도나무가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이제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페르시아 지역이 옛날에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에서 전 세계적, 미국도 이란에서 가고 중국도 이란에서 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란에서 퍼져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중국을 거쳐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게 약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달라요. 주브란스 시넨시스라 해갖고, 이건 주브란스 레지아인데, 주브란스 레지아가 들어오면서 가래나무하고 자연개잡이 돼갖고 약간 이제 변형이 된 포도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쳐서 또 건너간 것도 있고, 미국에서 바로 건너간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실경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포도하고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포도하고 일본에서 자연개잡이 돼서 품종으로 소만된 품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실령 호주를 전복매로 심으신 분들은 거의 다 실령 호주를 심으셨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제 스피나 잎을 보면 그렇고요. 스피도요. 이게 주브란스 레지아, 우리나라에 있는 건 이런 계통이고 다른 종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재배 면적을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죠. 136만 헥타. 지금 면적 생산량으로 봐도 170만 톤이 생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이 8만 7천 헥타, 미국, 크로아티아 이런 순으로 해서 한국은 지금 3만 4천 헥타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040헥타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5년 사이에요. 중국이 약 100만 톤에서 지금 보면은 170만 톤으로 생산량이 배로 거의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37만 6천 톤에서 지금 42만 5천 톤으로, 이런 같은 나라가 14만 1천 톤에서 지금 45만 톤으로 이렇게 재배를 생산량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조금씩 생산량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지금 심은 지가 10년 미만인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90%.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1000톤에서 왔다 갔다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주산지이며 지금 전국에 안 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영월, 정선, 강릉중앙에서도 재래종 호조는 군데군데 다 지금 재배를 하기보다는 집집마다 그냥 집 마당에 한두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자생하는 데는 다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래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무주용동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 요 근방에 있는 도시들이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그 천안은 많이 재배하는 것 같지만 강동면에만 집중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재배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일소피해입니다. 일소피해. 고온 38도 이상 됐을 때 수피가 터지는 현상이죠. 요게 너무 관리를 잘해서 제철제를 친다든가 그래갖고 땅에서 지열이 많이 올라온다든가 또 통풍이 안 돼갖고 미처 광합성 작용을 못했을 때 수피가 약간씩 이렇게 터지게 돼 있어요. 남양 쪽에. 그래서 질질 물이 나고 여름에 이제 여름에 주의할 점이고요. 토양은 다 아시겠죠? 이제 요걸 하셔야 돼요. 호두는 이게 꽃눈과 잇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양 조건에 의해서 이게 꽃눈으로 변하고 잇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줘야지만 과실이 많이 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양 조건에 의해서 잇눈과 다른 구조를 갖게 돼요. 꽃눈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양 조건이 너무 많다든가 또 너무 없다든가 그러면 꽃눈이 잇눈으로 변해버려요. 잇눈으로. 그래서 결실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재배하시는 분들도 이게 암꽃인지 수꽃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포도 암꽃 수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 암꽃 수꽃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 네, 재배하시면서도 보면은 암꽃 수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수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암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 두 개 이게 우편이 두 개 딱 있죠. 호박꽃이라고 거기 보시면 돼요. 호박꽃하고 유사하죠. 호박꽃하고 수꽃은 아까 그 조그만 것들이 크면은 이제 이게 수성화석에서 쭉 늘어지죠. 쭉 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화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꽃 안에 암수 수술이 다 있잖아요. 근데 호두는 꽃 안에 암수 수술이 없어요. 암수를 있는 놈은 암수를만 있고 수술이 있는 놈은 수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화가 아니고 일거하라 그랬죠. 한 나무에서 수꽃은 수꽃대로, 암꽃은 암꽃을 따로 핀단 말이에요. 다른 꽃들은 안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꽃 안에 암수 수술이 같이 있는데 그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암꽃은 1년생 신초지 나오는 데서 암꽃이 피고 수꽃은 1년생 가지, 그냥 1년생 가지에서 수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1년생 가지나 2년생 가지 이런 데서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 가지에서 이렇게 수꽃들은 다 나오고 암꽃은 여기 위에 실트에서 나오는 데서 암꽃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 수꽃이 개수가 1,500개에서 11,000개까지 수꽃이 펴요. 제일 많이 피는 것들이. 그 다음에 수꽃 하나의 화분 생산량은 이게 100만 개에서 400만 개. 그 다음에 인천 하나에서 나오는 화분 개수가 2,130개. 그리고 화분은 그럼 1km까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1km까지 날아가는데 태풍이 불으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약 50m가 위협이산 거리예요. 그러니까 50m 안에 있어야 자연적으로 수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꽃이 뭐 없는 것 같아도 몇 개만 있으면 수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수꽃이 많이 달려야 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있어도 이렇게 화분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과 수꽃 대화 시기가 이제 다른 거하고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우리 집 호두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 거의 대부분이 모르실 텐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앙꽃이 먼저 피고 진다음에 수꽃이 피는 놈이 있고 반대로 수꽃이 피고 진다음에 앙꽃이 피는 게 있고 또 앙꽃 수꽃이 같은 시기에 피는 개체가 있고 그래요. 품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생류로 심으신 분들은 개체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꽃이 피고 앙꽃이 지고 앙꽃이 피는 거나 앙꽃이 피고 진단에 수꽃이 피는 것들은 수분수로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분수를 심는데 어디다 맞춰야 돼요? 앙꽃이 피는 시기에 수꽃이 피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심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수확량이 늘어나고 교배가 잘 돼갖고 수확량 개수량이 늘어나죠. 그거를 모르시면 왜 우리 집 모두가 자꾸 나무 컸는데 안 달린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의 이런 겁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앙꽃이 먼저 피고 수꽃이 핀다든가 앙꽃이 먼저 피고 수꽃이 핀다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앙꽃 수꽃이 이게 같이 피면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 호두가 달릴 때가 있는데 안 달렸다 그러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근데 거의 다 이런 거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재배하시는 분들도 호두가 밤처럼 아랑거려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청피로 이렇게 따서 파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랑거는 사실을 몰라. 아랑거는 호두도 그냥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제일 좋은 건 떨어지는 걸 줍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알밤 준다잖아, 알밤. 밤도. 호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주소시는 게 한두 나무 있으면 주소시는 게 제일 좋은데 집단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떨든가 장대를 이용해서 터는데 제일 좋고 제일 잘 이어물게 또 알이 충실하게 따르려면 떨어지는 놈을 줍는 게 제일 좋은 호두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좋은 호두를. 근데 먹는 데는 좋은데요. 상품성은 그걸 안 알아주거든요. 너무 늦겠다. 큰 걸 주셔서. 그렇지 이제. 그런데 너무 늦겠다는 게 아니고 상품은 좋은데 이제 물이 이제 비를 맞고 이러면 물이 드니까 이제 그게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비만 안 오면 아무 상관없어요. 비만 안 오면. 그리고 청소나무가 따가지 않던 거 사람이 갖고 가지만 안 하면은 떨어지는 죽는 게 제일 좋죠. 떨어지는 걸 죽는 게. 그래서 이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런 세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형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왕호도 같은 거는 수꽃이 이렇게 4월 25일부터 펴갖고 5월 5일까지 피고 진 다음에 이제 앙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원이로 같은 것도 수꽃이 먼저 피고 진 다음에 앙꽃이 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품종들은 그럼 어떤 품종을 이제 수분수를 심어야 돼요? 요 시기에 수꽃이 피는. 그럼 여기서 보면 무풍이나 대문화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되겠죠. 메이크스타 이런 것들을 수분수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언제 피느냐? 꽃은 4월 20, 빨리 피는 건 4월 25일부터 늦게 피는 건 5월 25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품종마다 다 달라요. 개체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러니까 이때 잘 관찰해 보시면 돼요. 우리 집 호두가 왜 지금 안 달리는지, 잘 달리는지 그걸 보시면 여기 개화기를 보시면 돼요. 개화기.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 집 호두가 지금 달릴만 한데 안 달린다 그러면은 내년에 요 개화기를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개화기를 조사해 보셔야 되고.
이게 보드나무는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하고 유통을 했느냐, 품종을 만들어냈느냐. 제일 옛날부터 이제 대두되는 게 내한성 문제입니다. 내한성 문제. 그래서 1975년서부터 그 15개 지역에서 160kg을 선발해갖고 그런 보존을 수원에다 조성해놓고 지역 정수성 검증을 거쳐서 98년에 영동 등 세 품종을 이제 선발했는데 요새는 이 선발 육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영동이 1998년도에 선발된 거고요. 보름달 칠성이 2011년도에 지금 선발이 돼갖고 지금 품종 그런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이면 이제 품종 등록이 돼서 나올 건데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고요. 또 호두나무 이제 도입육종을 해서 1975년서부터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 42품종을 도입해갖고 적응성 검증을 거쳐서 메이크, 맥킨스타, 풍고도 요 세 품종을 선발해서 약간씩 몇 번 이게 많이는 이게 나가진 않았지만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교전육종으로서 이제 인공교배로 그래서 내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입된 내한성이 강한 품종에다가 우리나라 삼촌 지역에서 그 선발된 그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인공교배 시켜갖고 왕호두를 만들어냈고요. 수원 1호 하고 그 다음에 수원 2호는 또 우리나라 품종을 모수로 해서 미국 품종을 화분수로 해서 배분시켜갖고 만든 호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품종이 교전육종으로 선발돼서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영동에서 지금 사실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김천시하고 그 MOU를 체결해서 기술 이전을 김천시에다가 해주게 돼 있어요. 요즘 신분정보법에 의해서 특허를 내면 특허 기술 이전을 신청하는 곳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천시가 그걸 신청을 해갖고 지금 김천시에서 작년서부터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무서우니까 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많더라. 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묘목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른 데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2007년서부터 계속 뭐 몇십 개, 채씩 이렇게 국립사진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호도 나무가 있다는 데는 거의 호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량계체를 선발해서 지금 이제 정성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량계체를 선발해서 정성 검증을 해보니까 지금 의탄이하고 무품 시포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품종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품종 신청을 해서 올 가을이면은 이제 품종으로 나올 거예요. 품종으로. 그래서 무품 시포 같은 것도 의탄 1호 같은 것도 지금 실생열은 이 주인들이 이게 만들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실 특성 보험이 이렇게요. 배수 사진이. 그리고 또 이제 이 개업 시기를 조사해야 되는데 개업 시기가 4월 1일서부터 4월 20일까지 개업을 하는데 개업이 빨리 되는 품종들은 또 동해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업이 빨리 되는 나무는 이제 좋지 않은 것보다는 그런 동해 피해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게 개업이 빨리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농사를 지셔야 생산량이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조생종, 만생종 뭐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호주는 밤 같은 거는 다 그렇게 따지지만은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조생종 그래도 따지고 중국에서도 조생종 호주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가격의 차이도 없고 지금 그걸 분리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조생종이나 중생종이나 만생종 이렇게 부분이 될 거며 또 등급별로 우리나라는 지금 등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미국 같은 데는 5등급을 나눠서 지금 수배를 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대부분 4등급으로. 근데 저희는 등급제가 없어요. 등급을 뭐 몇 등급으로 해서 지금 수배를 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법제화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르시는 분들도 품질이 골라야지만 앞으로는 이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가셔야 될 거예요. 속것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의탄 1호나 의탄 2호 같은 거는 수꽃이 먼저 피고 암꽃이 피는 거고 의탄 3호 같은 거는 수꽃 암꽃이 이렇게 같이 피는 나무죠. 같이 피는 나무. 그래서 내가 한 품종만 심는다면 1월 품종을 심으셔야 돼요. 1월 품종을. 수꽃과 암꽃이 같이 피는. 그래서 수컷을 안 심으시려면 이렇게 수꽃과 암꽃이 같이 피는 그 품종을 심는 게 좋겠죠. 지금 이 호두나무를 재배하려고 호두나무를 심는다면 이런 품종을 골라서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먼저 선발을 하기 전에 20년 연구한게 이제 28품종을 이렇게 선발해갖고 우량개체를 선발해갖고 여기에서 세 품종을 선발해서 이제 품종 등록을 하고 그 나머지 거기서 탈락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이것들을 지금 매운먹을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산성도 있고 보면은 지금 이 무풍 같은 게 주위인데 무풍 2호하고 14호고 그 지금 무풍면에 설천면 무풍면이에요. 무풍면에 거기 김한조 씨도 이렇게 거기서 선발된 우량개체로 묘목을 생산해서 하시고 있고 지역마다 지금 품종이 정확하게 지금 시중에 나가 돌아다니는 품종은 실력 호두 하나뿐이니까 지역에서 우량한 품종을 선발해가고 자기네가 그래서 그 좋은 품종들을 좀 개인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과수대전에 호두가 안 들어갔었는데 3년 전서부터 과수대전에 이제 호두 품종이 호두가 들어가 있어요. 감, 호두, 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3년 전서부터 거기에서 이제 최우수상 받은 사람들, 장려상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그 호두를 실생열을 이 종자를 활용해서 실생열을 생산해서 하신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을 사서 심으시면 괜찮아요. 여기 영도에 계신 분들도 묘목을 몇 분이 이제 생산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묘목 하시는 분들이 좋은 개체를 선발해갖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수대전에서 대상을 전체적으로 주는 거고 호두 부분에 최우상을 타시는 분 수령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려상을 이제 탄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3년에 걸쳤으니까 한 20여 개체가 나왔거든요. 그런 개체가 그런 거에서 대부분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고 김천시 같은 데는 이제 우리 국립선인가 그래서 옛날에 연구했던 네 품종하고 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네 품종을 선발해갖고 품종 등록을 해갖고 올해부터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김천 지역에는.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서 우량한 지역종을 사셔 심어도 호두만 정확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품종들이 그렇게 좋은 품종들이 시중에 묘목상에 좋은 품종들이 필요 없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인데 검증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내성이 앞에 다 붙는단 말이에요. 묘목 자체도 또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고 요새 작년에 외성호도 해갖고 1년생이 호두 달린다 해갖고 인터넷 떠돌아다니고 해서 내가 전화 보내고 아예 해보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니까 천서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그 인터넷에 다 지워버려라 했더니 자기 지금 잘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안 지웠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그런 적이 없어요. 격리재배 한 적도 없고 중국에서 들어온 적도 없어요. 국내에 묘목을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몇십만 번을 들여다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다고 그러고 격리재배를 어디 미국에서 해보고 중국에서 해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진짜로 품종벌센터에서 무슨 뭐 허가를 뭐 생산하면 신고를 했다는데 거기 알아봐도 하나보다 그런 게 없습니다. 처음엔 여기 신고한 적이 없어요. 생산품 신고한 적.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원이라는 품종이 이제 아직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둥근 호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둥근 호두가. 그다음에 보름달. 요게 이제 제일 둥근 호두고 보름달. 정어링이라는 호두는 아니 그렇죠. 요게 제일 둥근 호두예요. 둥근 호두. 그래서 보면은 종경이 40.2, 흰경이 39.1. 그래서 거의 보면은 이제 둥글다는 것이 둥글게 보이고요.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게르만 것보다는 둥근 호두를 선호합니다. 둥근 호두를 선호해요. 그래서 둥근 호두가 앞으로도 조금만 더 비싸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칠선이라는 품종도 상당히 둥글면서 이 과실 무게가 19.7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미국에서 선발될 품종도 전부 12채예요. 근데 19g 이상이 나간다면 상당히 큰 호두고, 보통 우리가 재래종이라고 하는 게 7g, 8g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17g이 상당히 큰 거죠. 19g이면 배 이상 되는 거고, 이 과실 특성을 보면은 뭐 보시다시피 아주 좋죠. 안도 꽉 차고 또 잘 빠져야 되니까 속이 너무 꽉 차도 안 되는 거야. 꽉 차서 안 빠져버리면 또 안 되니까. 이게 딱 깼을 때 속이 잘 빠져야지만 이제 품질 좋은 과실이죠. 품질이. 안 빠지는 것들은 이제 과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공개발을 그럼 호두나무 어떻게 했냐, 이거 왕호두 어떻게 만들어냈냐, 수컷에서 화분가를 이렇게 땁니다. 그런데 이게 딱 이 하나 따서 눌러봤을 때 노란 가루가 묻어야지만 이 호두 화분이 가루가 나오지,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물만 나오면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화분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딱하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노란 가루가 좀 보인다, 노랗게 좀 보인다, 이렇게 따셔갖고 음지에다 말입니다. 음지에다가 바람 부는 데서 말리면 안 돼요. 음지에다 말려갖고 이렇게 화분가루를 해갖고 암꽃에다 먼저 이렇게 교육도 씌워놔야죠. 다른 화분에 가서 수정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주사기 같은 거 붓으로 이렇게 인공 수정시켜갖고 또 이렇게 쌓아놨다가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 한 2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벗겨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교배를 시켜갖고 이제 육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호두를 쓰는데, 왕호두는 미국에서 도입된 메이크 품종하고 우리나라의 상촌4호, 상촌면에서 선발한 상촌4호하고 교배시켜갖고 1998년도에 선발된 품종인데, 34g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충실률이 70%밖에 안 돼. 그리고 수확량이 낮아. 수확량이 많지는 않아갖고, 이 보급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는 품종이라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수확량이 큰 대신 또 수확량이 작으니까. 이건 사실은 보고는 이제 테니스공만 해요. 테니스공. 보시면 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로는 이제 15g 정도니까 상당히 큰 호두고, 중부지방 이남에서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수원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수원이어도 18g으로서 상당히 이제 큰 호두인데, 이것도 뭐 중부지방 이남에서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좀 영동지방에서 심는다는 해발이 조금 낮은 데 심으셔야 될 거예요. 400 이상이 심으시면 안 될 거예요. 영동호두죠. 이건 영동호두, 영동지방에서 선발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옛날부터 심겨져 있던 호두에서 선발된 품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가려는 서러운 호두죠. 이 정도 호두면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13g이고요. 그러니까 1kg에 한 100개 정도 달립니다. 100개. 알도 잘 빠지고. 미국에서 이제 도입된 품종인데, 레이크라고 이게 25g 나갑니다. 아까 왕호도 오스를 쓴 나무인데, 25g 정도. 요게 이제 충실률이 이것도
딱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달리기 이것도 다수화 개체인데 저희 집이 홍천이라고 홍천에다 갖다 심어놓으니까 이 수원보다는 홍천에 있는 게 더 충실이 높아요. 그래서 추운 지방일수록 이건 더 잘 충실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추운 지방으로 봤어요. 이 추운 지방에서 온 거기 때문에 내한성이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전국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나 다 되고요. 메기스타는 중부 이남지방에서 심으셔야 되고, 홍어도가 상당히 좋은 호도인데 17.3g 나가고, 중부지방 이남에서 심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급이 김천시 뺏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늘어나면은 군에서나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이전을 특허청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특허청에서 기술 이전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는 또 이제 그 특허권자한테 가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해줘라 그러면 이제 해주는 거예요. 신품종 보호법에 걸려서 지금 품종을 만들어내도 농부에 이렇게 막 보급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계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갖고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또 호주 넓은감 이런 것들은 좀 설정 수종이고 다른 것들은 농업 수종이다 보니까 농업 수종도는 좀 앞서가는데 이 설정에는 조금 뒤져요. 이게 또 따라가는 게 뒤지고 또 농업 쪽에는 벌써 종대원이라는 데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생겨서 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한 지금 7년, 5, 6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업무를 보는 지가. 그래갖고 좀 늦어갖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이제 그 품종이 선발되면은 심지어 등록이 되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보급 체계를 갖춰서 그러지. 감 같은 게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 호두는 호두 농사를 지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접수를 몇 개 못 따. 접목을 해서 명목을 팔려면 우리가 10년생에서도 접수 한 20, 30개밖에 못합니다. 그럼 그 나무는 그 해에 10년생에서 그렇게 땄다면 그 나무 그 해에 수확이 팍 줄어들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또 접목을 한다고 해도 2 내지 8분밖에 안 살아. 100개에서 100개 붙여봐야 2개 내지 8개 사는데 기술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문명으로 보급이 안 되고 여태까지 재래적으로 보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경전목법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한 70% 전목 활성도를 높여갖고 지금 이거를 기술 전수를 받아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한 5지 정도 있어요. 5군데 정도 있는데 그 완전히 이제 성공한 집들은 한 3지 정도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한 10,000개 붙여야 2,000개 정도 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온도하고 습도만 잘 맞춰주면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래서 그 시설을 잘 갖춰갖고 하시면은 전문가는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유경전목 보고라면 하세인 것도 미국 품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품종 이런 품종도 이 중국 이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 됩니다. 중국 이북에서는 안 돼요. 만춘일보도 상당히 좋죠. 그 다음 미주얼에는 호도 여기 전국에 지금 제일 많이 심겨져 있는 데가 이 시령이죠. 시령호도. 우리나라의 90%가 전국면에 시령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시령 많이 심으셨을 텐데요. 시령 심으신 분들이 들어오세요. 여기 한 2분 없네? 3분 정도밖에 없네? 이게 신령이라는 호도는 5개체는 이거 따라갈 게 없어요. 무식하게 달리는 거예요. 무식하게. 5개체. 근데 약간 이제 단점이라면은 재래종 호도보다 맛이 털분 맛이 조금 더 난다는 거예요. 털분 맛이. 털분 맛. 그러면 이 털분 맛이 어디서 나느냐? 이 속껍질. 이 속껍질에서 탄닌산분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재래종보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먹어보면 이렇게 딱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데, 소비자들은 거의 모릅니다. 소비자들. 이게, 태양에, 고추하고 똑같죠? 태양초하고 건조기에 말린 고추하고 다르듯이,
이 지금 다 건조기에 거의 다 이제 호두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맛을 못 느낀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차이라는 거지. 건조기다 말린 거하고 태양에다 말린 거. 요 정도 차이지, 뒤에 뭐 다른 사람이 소리자기 뭐하고 뜻이가 난다. 이렇게, 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 그 미국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도 우리나라 호두보다 조금 더 있어요. 우리나라 호두가. 확실히 같은 것으로. 미국은 이제, 지금 한 800만, 할로아니카 정도 심겨져 있고요.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리곤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재배하고 있습니다. 42만 5천 톤이고, 생산이 되고, 미국은 이렇게 품지에서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고, 뭐, 땅이 들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보다는 뭐 많이 생산이 되고, 이렇게, 저기서 기계화해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쪽에 아몬드 것인데, 아몬드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배수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배수로 시설이, 그러니까 관수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아무 데도 강물을 물려게끔, 이렇게 우리나라 그 보처럼 딱 물이 들어와서 모여 있어요. 딱. 그리고 가문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물을 대면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데는 뭐, 가물어도 뭐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 호두 생산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도 지금 이 피닝이라는 호두에다가 겨자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개선 요청을 해갖고 요즘 많이 심겨져 있는 시스코라든가 샌들라든가 하버드라든가 현대 홈쇼핑의 호두 화면에서 선전하는 게 샌들러 품종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요. 프랑케이스 게임 이런 것들 예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인증기가 전혀 높지 않아요. 8에서 9 샌들러 요 선전 많이 하죠. 요겁니다. 현대 홈쇼핑에서 이제 호두 팔면서 선전하는 게 이 품종이거든요. 중국은 어떠냐면 137만 6천 헥타나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 생산량은 170만 톤, 아까 얘기했죠. 170만 톤이 생산돼도 미국에서 10,000톤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호두가 전부 중쌀이라고 시장에 팔리는 게 중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체가 다 중쌀이에요. 중국에서는 한 톨도 안 들어와요. 물론 보따리상이 얼마씩 갖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외에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중국산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한 10년 전만 해도 북한산이 쿼터제로 남북 계열물자로 해서 쿼터제로 1,500톤씩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옛날에 다 중국산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 중국에서는 안 들어온다. 중국은 자기 애교지로 수입해다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000톤을 수입해다 먹습니다. 10,000톤. 우리나라도 9,000 몇백 톤이니까 거의 10,000톤이죠. 10,000톤을 미국에서 수출해서 수입해다 먹는다.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량이 한 12,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생산은 작년도만 해도 1,061톤, 그 전에가 960톤. 그래서 1,000톤 내로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호두가 12배로 더 sinh产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소비량은 점점 늘어날 테니까 그게 호두가 될 정도면은 또 몇십 년 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또 우리가 한 2만 톤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FTA 중국하고 하고 어느 나라하고 지금 FTA가 거의 다 체결되고 중국하고 나왔는데 중국하고 FTA가 체결된 날에도 제일 영향을 받지 않은 이제 수조 품종이 호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망해도 호두는 안 망해요. 대추, 밤 이런 것들을 망할 수 있어요. 감.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중국에서 대추하고 감이죠, 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 같은 것도 우리나라 소비량 70%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밤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를 우리 비싸.
그래서 중국으로 그냥 알밤을 수출하면 중국에서 까갖고 다 가공을 해갖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역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라는 걸 넣기 때문에 수시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중국으로 역수출해갖고 중국에서 깜빡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제품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에 이제 포도고도를 갖고 포도고도. 이런 호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연구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몇 지역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호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호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품질이 안 좋아갖고 선발은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육종 재배로 해갖고 만약에 인공재배를 통해서 품종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도 호두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김천에서 어떤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이런 호두가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길인데 아직까지는 품질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품종화 되진 않은데 우리나라도 뭐 이런 호두들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나라 제가 도입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정성 검증을 했는데 내한성이 약해서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죽진 않고 계속 이제 죽었다 음이 올라오고 또 영향해갖고 음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와도 우리나라에 결국은 이제 안 되는 이런 호들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지금 정성 검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내한성이 약해서 안 돼요. 중국은 이제 땅이 넓긴 하지만 이게 사막을 이렇게 개발해서 해자형으로. 이게 물 하나, 비가 오면 물 하나 못 빠져나가게 한 해자형으로 해서 여기다가 면허 한 번 심고 물 한 바퀴씩 주고 또 거름 주고 뭐 이래갖고 보세요.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력보다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재배가 얼마든지 우리나라 땅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그 사막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사막 지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제초 풀내기 싫으니까 이제 비닐을 이제 해갖고 전에서 묘목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겨울에 이제 내한성 문제가 되니까 이제 모독계로 해서 겨울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터키 같은 데는 어떠냐? 터키 같은 데도 뭐 19만 4천 톤이 생산이 돼요. 여러 가지 품종이고요. 그리고 그리스인데 그리스에서 이렇게 일식재배를 해요. 일식재배를 하는 거는 꼭 전지전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일식재배를 하는 거 10m 힘으로 하냐면 전지전전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꼭 전지전전을 해 주셔야 돼요. 매년 감처럼 호두 전지전전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동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지전전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식재 간격을 10m를 심는 겁니다. 전지전전을 안 해주고 독립수를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도 한쪽은 10m, 한쪽은 5m 이렇게 심고 있어요. 재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은 전지전전을 해줘야죠. 근데 이게 생산량이 많을 것 같지만 기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생산량은 3분의 1 떨어집니다. 이게 3분의 1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2.5m를 심은 사이에는 이쪽하고 호를 딸 수가 없어. 다. 그렇죠? 옆으로만 따고 옆에 이 위에서만 호두가 달리지 사실 옆에는 호두 달리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다 죽어가고. 그래서 수확량은 작은데 기계화 작업을 위해서 기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쫙쫙 심는 게 전체적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은 뭐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은 뭐 한 900톤 내에 생산이 되고 뭐 품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랑 이 일본에 있는 품종이 한 28품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다 도입해서 결국은 뭐 그 신령 호두 하나 남은 겁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려도 만춘이라고 해서 총양으로 해서 100가지 품종 이런 것들만 우리나라에서 되고 일본 품종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비량도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해요. 10,000여 톤에 이제 달하고 여기서도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다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호주도 이제 뭐 처음 신흥으로 이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품종들이 있고요. 이렇게 전원회를 팔고 있고 이게 기계화하기 위해서 이게 넓게 심었어요. 그리고 대목이 이런 흑포도를 이렇게 되니까 까맣게 보이고 우리나라는 뭐래요? 가래로입니다.
이게 다 시험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가래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호두하고 호두나무를 이 작업을 붙였더니만 45%도 안 돼요. 그런데 가래나무에다가 호두나무를 작업을 붙이니까 70%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래나무를 대부분 쓰는 거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흑호두가 안 됩니다. 내한성이 약해서 흑호두가 안 돼요. 조경수로 좀 심겨져 있는 거 있고 목재로 들어와서 몇 군데 심겨져 있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가래나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헐청류를 쓰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전수 흑호두를 쓰고 있어요. 대목을. 전수 이제 세이크로 흔들어 놓으면 이렇게 흡입기가 쭉 가는 걸 다 흡입을 해갖고 이게 겨울하면 하나 똑같은 거예요. 다 해갖고 딱 누워버리면 봉지로 딱 나오는 봉지로 딱 해갖고 봉지 딱 닦아서 푸대에 당겨서 한 푸대씩 아까 그 쌀푸대 나오듯이 지금 이렇게 자동화 시설이 다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잘 돼 있는 데가 여기 영명에 계신 그 회장님, 박근혜 회장님 댁하고 그 다음에 부에 있는 정찬웅 씨하고 두 사람이 거의 이제 자동화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두 집이가 제일 그래도 제일 이제 현대화되고 거의 뭐 자동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조금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총투체로 갖다 놓으면 다 해갖고 세척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고 기름 짜는 것도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짜게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컴팩트 타고 올라가서 총필대로 까진 건 까진 거대로 안 까지면 안 까진 거대로 뭐 이렇게 분리해서 다 나오고 하여튼 그런 시설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돼 있고 쉐이크는 이제 흔들어서 따는 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회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마음에는 안 드시죠. 그런데 조만간 이런 것도 잘 해결될 겁니다. 이제 잘 해결될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 10년, 15년생까지는 지금 뭐 올리브 따는 그 기계로 따도 충분합니다. 올리브 따는 대수 같은 거 이렇게 예치기 같이 생겼는데 거기 조금 더 그대 걸어서 다락들을 하면 대수 같은 건 뭐 한당 5분 있다거든요. 산수유 외식과 하요 요새 그런 걸 땁니다. 심지어 감정부를 따는 사람도 많아요. 그 가마는. 그래서 터지면 깨진 거는 그 가발랑이 하고 안 깨지면 이제 꼬금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다가 이거 걸어갖고 500만 원짜리 있고 300만 원짜리 있더라고. 이태리에서 들어온 건데. 그래서 이제 뭐 한 15년생까지는 그걸 따도 불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데는 이제 자기 나라 먹을 것만 생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목장주의예요. 목장주의 한 번씩 있어서 우리나라 소나무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래서 그러지라고 이거 목장 경제나 이런 데 보면 어디서 보더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나무가. 그래서 이런 데 좀 붉게 보이게 뭐 불빛이 있었는데 좀 붉게 보이게 나오더라고 배나무, 시리나무밖에 없어요. 나무, 뭐 갈나무 이게 그런 종류 시리나무밖에 없고 요거는 이제 그 목재 다리로 제일 원래 때는 카펠인데 그 루체름이 있습니다. 루체름. 이건 찍어봤죠. 독일 같은 데도 집단적으로 재배했는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성주나 이 나일감주에는 어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재배했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소비량 정도만 생산이 돼야 2만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재배가 안 돼요. 그리고 보면은 30도 이상 경사에서도 이렇게 어디 나가면 포도나무를 재배해요. 포도를 재배하고 있고 그 대나무. 그 다음에 우리 사대강 사업 때문에 이제 말씀도 많고 말도 많은 건데, 이 운하, 아일강의 운하가 배가 자자는 있어요. 그 중요로인데 이게 폴란드입니다. 이게 식당주의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아요. 집주의에. 이런 데 많이 자생해갖고 집단적으로 이루는 데는 별로 없어요. 여기가 오스트리아인데 이게 길겐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서 자기네 소비량 정도만 생산이 돼요.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플스위치라고 왜 꽃보다는 문화에서 많이 나왔던 거기 제가 보니까 소드나무가 많아요. 자세는 하는데 자세. 그냥 강가에라고 이런데 소드나무가 그냥 우리나라
이 포프라 이제 강가에 가면 많이 나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있어요, 고등어가. 그래갖고 그게 어쩌다 잘 크면 독립설가 있으면 그거 달리는 거고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어떠냐? 세계에 시험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호도 연구하면서 한 사람이 8수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호도 6.0 3개나 있어요. 호도 연구소. 북한이는 호도 시험장, 순환 6.0, 구청 6.0이라고 이렇게 호도나무를 연구소가 되니까 뭐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발전돼 있겠죠. 우리가 가부장에서 넣는데 이런 산림용 조성정책에서 엄청 많이 심었어요. 유지림 수정을 해가지고 유지림 조성. 그래서 학교별로 해서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그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품종만 설명되어 있는데 몇 시까지죠? 요거 저기 그림만 좀 보시고 요 올무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지저지나 삼성이나 이렇게 장반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요게 독립수로 써있을 때는 제일 효과적이죠. 독립수로 써있을 때는 제일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인 게 이제 돈이 좀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살포에다가 이 물통을 열어놨는데 물통에서 승대가 안 돼요. 그냥 물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얼마나 정도 있어야 되겠어요? 바탕용도 이게 다리가 안 닿아야겠지? 다리가 안 닿아.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이제 넘어가는데 물이 적으면은 여기 승대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폐구물을 이용하는 거. 폐구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 이게 간단하죠. 이런 독립수로 서 있을 때 이런 게 자주합니다. 어느 제일 비슷해요. 근데 올무 같은 거 단점은 다시 한 마리가 걸렸을 때 다시 그걸 선발해야 돼요.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물을 했을 때는 선물을 필요 없어. 그물을 했을 때. 그물을 했을 때 100마리 걸리든 10마리 걸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서부터 지금에 이제 다 이 시설을 끝났어야 돼요. 언제부터 되느냐? 7월 20일 정도부터 아니. 그렇죠. 지금 청소로가 여기 오는 내내 올 거예요. 7월 25일 그 정도에 제일 먼저 먹는 사람들은 7월 20일 넘으면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8월 초 지금이 한참 먹을 때 데려오고 그리고 그 전에 7월 20일 전에 이런 시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으로 200에서 300대씩 제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설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시설을 해갖고 요즘은 전기나 이 배터리를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해요. 요새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다. 이게 신동 변화처럼 상황해갖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기로 했을 때는 합선되면 휴대전화가 버리면 이 전기 안 통해요. 그러면 비가 온다 그래서 청설모가 먹이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새는 태양열로 다 구해요. 태양열로. 그리고 아까 상단 위치를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이거는 오늘은 품종만 강의를 해라 해서 다른 거는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품종부터 시작해갖고 훈훈하고 전반적으로 내가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 상단 위치에 써서 지금 내주시면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좀 늦지만은 한번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로 다. 근데 제 전화번호가 서울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전화 걸으면 같이 전화 서울 전화번호. 그래서 좀 전화를 받으시라고요. 핸드폰으로 받으세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다 써서 내주시면 제가 사무실에 가갖고 시간 있는 대로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상담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상담 이제 질문사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호두가 아니고 간이라도 좋고 반이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학생들의 자녀 대학 가는 것도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20년 다 적었더라고요. 하여튼 아무거나 좋습니다. 하여튼 적으셔갖고 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